안녕하세요. 나스닥 100 ETF인 QQQ에 이어 S&P 500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S&P 500 인덱스의 위대함을 재조명해 보고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역배팅 하지 말아라. 제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불과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성장성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천에 옮기고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가장 높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버핏은 자기가 죽으면 기부하고 남은 돈 90%는 S&P 500 인덱스 ETF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핏의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투자는 무조건 결과론입니다. 성과가 말해줍니다. 버핏은 훨씬 더 오랜 기간 S&P 500을 지켜봤겠지만 여기서는 딱 10년치만 보겠습니다. S&P 500 토탈 리턴 지수의 10년치 연환산 수익률이 무려 13.43%입니다. 이 연환산 개념이 잘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누적 성과가 무려 265.75%입니다. 10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3,646만 원이 되어 있을 엄청난 수익률이죠. 10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다 좋았던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S&P 500과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MSCI ACWI는 선진국 23개, 신흥국 27개를 대표하는 약 3천여 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지수이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들도 MSCI에 편입이 되었다. 이런 뉴스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MSCI에서 만드는 인덱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덱스가 바로 이 MSCI ACWI입니다. S&P 500과 MSCI ACWI를 비교를 해보면 단 한 개년도 S&P 500이 MSCI ACWI를 진 적이 없습니다. 전망들이 막 나옵니다. 선진국이 좋다, 신흥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유럽이 좋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결국 10년치를 돌아봤더니 미국에 몰빵하는 게 S&P 500에 몰빵하는 게 글로벌 분산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더라라는 것을 이 연도별 수익률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주식 관련 컨텐츠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요. 제일 피하셔야 할 컨텐츠가 바로 향후 10년 믿고 투자할 기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무조건 피하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10년 뒤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10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탑10 종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10년 단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먼저 1990년에는 보이는 IBM, 필립 모리스, 로열 더치 페트롤, AT&T,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 2020년에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기업이 망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화이자,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GE는 5위까지 떨어졌고요. 시티그룹, AIG 같은 회사들 없어졌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더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과 조금은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애플이 1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점점 더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됩니다. 2021년 2월 26일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또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정유주의 몰락이죠. 오랫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엑손모빌 그리고 쉐브론이 나가떨어졌고요. 그 자리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보입니다. 불과 2013년도에만 해도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죠. 제가 S&P 500 탑10 종목의 변화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적이라면 개별 종목은 아무리 대형주라도 무조건 피하시고요. S&P 500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엑소모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밑에 있을 뿐입니다. 개별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목에 대한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나쁜 뉴스는 외면하고 싶고 행복회로만 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 S&P 500을 투자를 하시면 이처럼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은 알아서 비중이 올라가고 하락하는 기업은 알아서 투자 비중이 낮아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며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과한 기대감 때문에 5배에서 10배 오른 기업들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 거지 S&P는 지금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어요. 물론 코로나19 이후 상승장에만 익숙했던 투자자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상승폭에 비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 11시만 되면 스마트폰 계속 만지작거리는 버릇 생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S&P 500 ETF 사시면 물론 단기간의 대박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만 삶은 훨씬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 탑10 종목입니다. 넷플릭스가 빠진 팡, 그러니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6개 종목이 합이 23.7%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특정 종목의 비중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최근 하락장에서 선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섹터별 비중인데요. 수년간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몸집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S&P 500 내에서도 성장주를 대표하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IT나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 섹터 비중이 50%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섹터 비중이 70에서 90%까지 편중되어 있는 기타 성장주 ETF들에 비하면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 ETF는 앞에 보이는 4개 ETF 중에 사실 어떤 거를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와 IBB, VOO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보스는 스파이가 0.09 그리고 IBB와 VOO가 각각 0.03으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스파이가 나머지 2개 ETF보다 무려 3배 더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0.06% 정도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보수 차이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자산 규모를 보면 스파이 그리고 IBB, VOO 순이고요. 거래량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스파이의 거래량이 나머지 두 ETF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SSG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 스파이 거래량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VO나 IBB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스파이나 IBB, VO 세 ETF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유불리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순자산 규모나 거래량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세 개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만 한 주당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서 이 SPLD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와 동일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는 ETF이고요. 언더라인 인덱스는 S&P 500으로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정기 적립 등의 방법으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주가 거의 $400 수준이면 부담이 좀 되죠. 반면에 SPLG는 2021년 2월 26일 기준 $44.74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S&P 500 인덱스 추종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보면 주당 가격이 낮은 게 아무래도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S&P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도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X2는 2배, 그리고 X3은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인버스도 있는데요. 요 X-1은 역방향으로 1배, 나머지는 역방향으로 2배, 역방향으로 3배.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해외 ETF를 통해서 S&P 500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도 있어요. 선물이 아닌 현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해외 상장 ETF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과 킨덱스 미국 S&P 500 두 개가 있는데 순자산 규모도 비슷하고 보수도 0.07로 동일합니다. 물론 기타 비용까지 감안하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타 비용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보수만 비교를 해보면 0.07로 동일합니다. 적용 세율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해외 ETF와 국내 ETF 가장 큰 차이를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타이거 S&P 500과 킨덱스 S&P 500 모두 환해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기초지수가 S&P 500 지수 원화 환산입니다. 그러니까 두 ETF 모두 S&P 500 등락률뿐만 아니라 그날의 달러원 환율의 등락까지 ETF 기준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S&P 500이 1%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스파이나 IBB, VO는 1%씩 오릅니다. 그런데 S&P 500이 1%가 오르고 그날 달러원 환율이 0.3%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국내 상장 S&P 500 ETF는 이 달러원 환율의 변동폭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0.7%밖에 못 오르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다 그러면 환차익까지 ETF 기준가에 녹아드는 겁니다. 평소에는 유불리가 사실 없는데 S&P 500 ETF를 매도하고 손익을 확정 지을 때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스파이 투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 사람은 투자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 ETF를 전량 매도를 하겠죠. 그런데 환율을 봤더니 내가 투자했을 때보다 너무 내려와 있어서 지금 환전을 하면 환차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달러화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환율이 올라왔을 때 그때 환전을 해서 환차손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S&P 500 ETF는 ETF를 매도하는 순간 환차손이든 환차익이든 확정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데일리 기준가에 녹아 있으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긴 했는데 역시 유불리보다는 어떤 다름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내든 해외든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린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S&P 500 ETF를 먼저 선택해 보셨으면 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